예, 그 188쪽에 4번을 한번 보세요. 그 4번 문제는, 예, 문제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국채를 취득했다가, 예, 팔았습니다. 그죠? 처분 손해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럼 이 경우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국채, 지금 이 문제입니다. 요 이자 계산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자 계산하는 거. 액면에다가 연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리 됩니다. 보세요. 1월 1일부터 우리 결산기간 12월 말에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죠? 요 결산 1회기 기간인데, 그 문제를 보니까 이자 받는 날이 1월 1일과 7월 1일이네. 그죠? 이날 이자를 받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나는 이걸 4월 1일 날 샀습니다. 그죠? 4월 1일 날 취득했다가, 이 4월 1일 날 취득했다가 언제 팔았죠? 그렇죠. 11월 1일 날 팔았네요. 그죠? 이날 처분했습니다. 예. 샀다가 팔았다. 근데 이자 주는 날하고 다르죠.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이자가 생기겠죠. 그죠? 이자. 자, 보세요. 이자가 어떻게 생길지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 보세요. 이날 이자를 우리가 이런 말하면은 국채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를 받죠.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 받는 날이 이날입니다. 1년에 2번, 그죠? 그런데 이날 이자가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날 내가 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날 내가 샀습니다. 이날. 그러면은 나는 이날 요 이자는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사이에 이자가 발생하죠.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그죠? 6개월분 받지만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날 내가 샀으니까, 여기에 3개월분 이자는 그 사람한테 줘야 되고, 요 3개월 이자는 내 거잖아. 이날 샀으니까. 그죠? 그럼 이자 받고 나면은,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그죠? 처분합니다. 처분할 때, 여기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건 내 거, 내가 받을 이자잖아. 그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내가 받을 몫이죠. 요 부분은 내 거 아니죠. 그죠? 이날 취득했다가 이날 팔았으니까, 요건 이제 내가 받아야 되고, 요것도 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자 지급일과 이자 지급일 이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자 지급일로부터 요 기간까지 이자는 빼야 되잖아. 그죠? 요 기간 이자.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 이자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끝수이자라 이랍니다. 끝다리 이자. 끝수이자. 요걸 우리가 표현을 이래 합니다. 끝수이자. 끝다리 이자를 하죠. 끝다리 이자. 예, 한자로 단자를 쓰니까 단수이자다. 같은 말입니다. 끝수이자, 단수이자. 이자 지급일로부터 날짜가 지났죠. 그죠? 그리고 날짜가 지났다 경과이자를 하기도 하고. 경과이자. 또 요 기간에 발생된 이자다. 요걸 또 우리가 발생이자다. 요걸 또 묶어서 유가정권 이자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자. 일단은 통일하면은 이자가 되죠. 그죠? 요 이자 부분을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요 이자가 생기는구나. 요걸 아시고.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액면 400만 원짜리를 397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397만 원에 취득했다가 그 중에 200만 원을 반을 팔았습니다. 200만 원을 얼마에 팔았죠? 예, 210만 원에 팔았답니다. 이렇게. 이걸 다 파는 게 아니고 반만 팔았습니다. 일단은 반. 아시겠죠? 예, 반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요 중에 반만 팔았으니까 우리가 요걸 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또 우리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요 중에 반을 팔아서 요걸 반 2로 나눠버립시다. 얼마죠? 198만 5천 원. 반 나눠버리니까. 아, 요 돈이 198만 5천 원이다. 아,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럼 이래 샀다가 요래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 얼마고 빼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그거 보니까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자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이 채권에 대한 그 처분 손익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요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요걸 제거하고 나면은 그 순수한 그 국채라는 채권, 그 채권이라는 그 원금에 대한 처분 손익이 얼마냐 알 수 있잖아. 그죠? 요 끝수이자, 발생이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끝수이자는 몇 개월입니까? 이자 지급일로부터 요날까지 몇 개월? 그렇죠. 3개월 이자 계산해서 빼고, 이때 이자, 끝수이자는 이자 지급일로부터 이날까지니까 7, 8, 9, 10. 요거는 4개월이네. 그죠? 여기는 3개월이고, 요거는 4개월 이자를 빼고 요걸 비교하면 답이 되어버리죠. 이해는 됩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우리 요 이자 계산하는 부분은 어음에서 나옵니다. 어음에서 이제 할인율 계산할 때 그게 시험에 한 5번 나왔었죠. 근데 요 모양으로 문제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자 계산하는 거는 5번 나왔으니까 이자 계산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요 이제 요 왜 3개월 뺀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끝수이자를 빼고 우리가 비교한다. 그죠? 그러면 3개월 이자를 계산해 볼게. 요거 3개월 이자.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합니다. 그러면 요 3개월 이자 계산합니다. 원금이 얼마죠? 자, 원금 얼마입니까? 보세요. 원금이 이게 아니고 액면금이에요. 액면이 400만 아니고 얼마죠? 200만이잖아. 그죠? 반만 했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자, 이자율이 몇 프로죠? 9%네. 그죠? 0.09. 요거는 지금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니까 12분의 3. 이쪽 할 때는 12분의 4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4개월이니까. 12분의 3. 요거는 4개월이니까 12분의 4. 그럼 이거 계산이 바로 하면 되잖아. 그죠? 4를 해서 딱 하니까 45,000원 나오네. 그죠? 요거는 12분의 3을 하니까, 요거 4가 되니까, 그죠? 요거는 12분의 4가 되니까 4, 3, 3, 3은 9, 3, 2, 6 하니까 6만원 나와버리고. 이렇게. 이자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를 하세요. 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이 채권에 대한 원금을 계산해 봅니다. 그럼 얼마 주고 샀는 거죠? 그렇죠. 194만원에 취득했다가, 그죠? 얼마에 팔았죠? 예, 요거 빼는 거 얼마죠? 204만원에 팔았다. 194만원에 샀다가 204만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10만원 정답입니다. 그죠? 답 10만원. 이렇게,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요런 모양 문제 한번 더 보시고, 예, 아시겠죠? 그죠? 다음 5번 넘어갑니다. 다음 유가증권 자료가 다음 같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익에 미치는 영향. 결국은 이 자료를 보니까 주식입니다. 그죠?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2002년 말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가 손익이 얼마냐 이거죠. 평가 손실이 생긴다면 이익이 그만큼 감소할 거고, 평가 이익이 생긴다면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평가 손익 계산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를 딱, 이제 우리가 요런 모양, 우리가 문제를 자꾸 이제 반복하세요. 반복하다 보면은 유형은 거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숫자만 달리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5번 한번 볼게요. 보세요. KSH 회사가 있는데, K에서는, 자, 오늘은 X2년 12월 말일입니다. 그러면은 취득 원가와 비교를 합니까? X1년도 12월 말과 비교할까요? 그렇죠. X1년도잖아. 그죠? 취득 원가가 그해 연말에 시가로 바뀌고 나서 그 시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 비교합니다. 항상 원가 60만 원 하는 거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거는 하나하나 해도 되고 합계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60만 원짜리가 얼마 되었습니까? 62만 원 되었다가
62만 원짜리가 다시 60만 원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얼마 생겼다? 2만 원 생기잖아. 마이너스 2만 원. 그럼 요 합계가 마이너스 2만 원 하는 거는 이익은 2만 원만큼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다. 그렇죠? 2만 원 이익은 감소. 여기는 손실 나왔네. 2만 원 손실이다.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다음 6번 보세요. 6번 문제는 문제를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지금 자료가 A, B, C, D 4개 나왔네요. 그죠? 우리 회사는 이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이래 한번 보세요. 날짜를 잘 보세요. X 2년도에 B 회사에 팔았고 그 다음에 C 회사 팔았습니다. 그죠? 2년도 묻고 있으니까 여기는 취득원가는 전혀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럼 X 1년도에 40만 원짜리 또 58만 원짜리 그죠? 81만 원짜리 그렇죠? 118만 원짜리 이 유가증권이 X 2년도에 와서 A 회사는 얼마가 돼 있죠? 41만 원 돼 있고 B 회사는 얼마가 돼 있죠? 28만 4천 원 돼 있고 그죠? C 회사는 없어져 버렸고 D 회사 거는 119만 원 돼 있네. 그죠? 요래 돼 있잖아. 지금 문제가 그렇죠? 요래 돼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년도 중에 B회사 주식 50%를 30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요 B회사 주식 요 중에서 50만 원을 그죠? 50%를 50%면은 요거 반이니까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죠? 29만 원 남고 그럼 요 반 29만 원을 그죠? 얼마에 팔았다 그랬죠? 3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 뭐가 생겼습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죠? 만 원 생겼다. 이해되죠? 이익 하나 나왔네. 여기 반 50%니까 29만 원을 30만 원 팔았으니까 이익 생겼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 29만 남아있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C회사 주식은 전부를 80만 원 팔았습니다. 요 수식, 요거 81만 원을, 요걸 목록 다 팔았네. 그죠? 81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82만 원에 팔았답니다. 81만 원짜리를 82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생겼죠? 만 원. 그잖아. 생겼다. 자,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기말에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 물어봤죠. 그죠? 자, 보세요. 중도의 파락권이 이제 결산 때 보세요. A에서는 40만 원짜리가 41만 원 되어 있으니까 만 원 올랐습니다. 평가이익. 29만 원짜리가 28만 4천 원 되었으니까 6천 원 내렸네. 그죠? C에서는 다 팔고 없고 D에서는 118만 원짜리가 119만 원 되었으니까 만 원 올랐습니다. 요거 정리한 거, 요게 뭐죠? 평가, 이익, 손실이니까 평가이익이 얼마? 14,000원 생겼네. 그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묻고 있는 거는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모두 합계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거 전부 다 이익이네. 이익 얼마죠? 44,000원. 답. 그죠? 예. 만약에 문제가 따로따로 묻는다면은, 평가이익 묻는다면은 14,000원. 그죠? 처분이익 묻는다면 얼마죠? 2만원. 34,000원이지. 계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요게 14,000원. 예. 요게 만원이니까 34,000원이죠. 그죠? 예. 이익.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이래 하면 다시 복습할 때 문제 보면은 이해만 하고 이래 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약간 요 몇 개 회사가 몇 개 더 나오니 약간 복잡해서 그런 거지 전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겠죠?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예,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당기매매 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지정한다는 거는 최초 인식할 때 지정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죠?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을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거 하지만 이래 할까요? 취득을 하겠습니다. 취득. 100원에 샀다. 시가는 90원이다. 이게 이제, 그죠? 예. 처분할 때, 이때 비용이 나중에 판다면 비용이 한 10원 예상된답니다. 비용이. 자, 이때, 그게 지금 묻는 거, 그죠? 이게 뭐죠? 취득원가고, 이게 공정가치잖아. 시가. 시가는 90원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 시가가 90원인데, 나중에 팔 때 비용이 10원 생기리라 예상되는 거, 이걸 뺀 걸 시가를 80원 한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냥 이게 공정가치잖아. 이걸 뺀다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 2번은 틀린 표현이죠. 그죠? 다시.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원가는 비용을 요걸 뺀 거다. 90원 저거 뺀다? 아닙니다. 자, 그런데 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왜 이거 아시잖아. 그죠? 실현가치 알죠? 실현가치. 예. 요 실현가치가 뭐죠? 판매가치. 판매 가격이잖아. 그죠? 공정가치가 뭐죠? 시가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우리 실현가치는 판매가치인데 앞에 순실현가치. 순실현가치 여기서 뭘 뺀 거? 비용을 뺀 거. 요게 순실현가치. 순공정가치 나옵니다. 요 시가에서 또 뭘 뺀 거? 비용을 뺀 거. 요걸 순공정가치랍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앞에 요 순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죠? 비용을 뺀 거구나. 우리 요게. 순실현 가치는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뺀 거. 순공정 가치는 시가에다가 판매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뺀 걸 순공정 가치를 한다. 근데 지금 문장에 지금 순공정 가치 아니고 지금 묻는 게 뭐죠? 공정 가치를 물었으니까 공정 가치는 뭐다? 시가다 해야 되지. 이걸 뺀 거를 하면 이건 뭐가 돼야 되죠? 순공정 가치가 되잖아. 그죠? 알겠죠? 예. 이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예, 매도가 하는 금융자산은 단기 손익도 아니고 대여금도 아니고 만기도 아닌 거. 그죠? 맞죠? 예, 대여금과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그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 파생상품이다. 예, 비파생상품. 예.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그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거. 맞죠? 다음 8번 문제. 재분류 문제입니다. 1번.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은 당기인식 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도 맞죠. 그죠? 원칙은 재분류 못합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며 드문 상황의 경우에만 당기손익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맞죠? 3번.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 맞죠? 4번.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서 더 이상 만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만기자산은 매도로 재분류하며 공정가치와의 차익은 당기손익이다. 매도를 만기로 분류할 때 다시 보세요. 우리가 매도를 만기로 재분류할 때 요 차익이 생기죠. 그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라 이랍니다. 평가 손익. 그럼 만기를 매도로 재분류할 때 만기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요걸 씁니다. 똑같죠, 그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을 씁니다. 그럼 이 계정은 무슨 손익?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이다. 요거는 뭐로 처리하더라? 자본으로 처리하더라. 그죠? 요런 계정이 자본. 여기 나중에 이제 우리 자본에 가면 저는 공부했잖아. 그죠? 해, 매, 파, 재, 보 5개. 그 중에 두 번째 나옵니다. 해, 매, 파, 재, 보, 매.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럼 매도를 만기로 분류할 때는 단기 손익이 아니고 무슨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거 틀렸잖아. 4번 X. 그죠? 금융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기 이후에 단기 손익 인식 항목으로 재분류하거나 단기 손익 인식 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맞죠? 9번 인식과 측정입니다. 틀린 거 1번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맞죠? 금융자산은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재무상태로 인식한다. 사는 사람은 그죠? 예, 취득한 사람은 자산. 그 말하면은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겠죠, 그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상가구 원가로 써야 맞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또 나왔습니다.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순공정가치는 뺀 거지만은 공정가치는 차감하는 거 맞죠? 그죠? 예. 다시 그거 보면은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할 때 처음 취득했을 때 취득 시에는 뭘 인식한다? 취득 원가를 장부에 표시하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결산 때 5월 1일 날 샀을 때는 요걸 장부에 표시하고 12월 말에 시가로 평가했을 때는 요걸 바꿔줘야 되죠. 그죠? 요걸 무슨 법? 시가법이랍니다. 그래서 그 1번 문제가 잘못됐네. 그죠? 예. 다시, 거기 잠깐, 다시 약간, 여기 지금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되네. 그죠? 자, 이거 1번 보세요.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를 차지한다. 우리가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5월 1일 날 취득했을 때는 요 취득 원가로 평가했다가 요게 12월 말이 되면은 뭐로 평가하죠? 시가로 평가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요 취득할 때 그 5월 1일 날 그 시점에 취득 원가인데 요 시점에 취득할 때는 요 시점에 요게 바로 뭐가 될까요? 요 시점에 시가죠. 그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요 시점에 시가, 그 당시의 시가가 뭐가 되죠? 취득 원가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요 시간이 이제 하루만 지나버리면 하루가 아니라 그 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이게 금액이 변하죠. 그 취득 원가가 뭐로 바뀌죠? 시가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죠? 그 12월 말에 평가할 때는 뭘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한다. 맞죠? 그죠? 그래. 취득 원가로 한다 해도 되고 요걸 시가로 한다 해도 요 상시의 시가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모든 금액은 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가인데 오늘 내가 오늘의 시가 100원짜리를 오늘 샀다 그죠? 이게 뭐가 되죠? 취득 원가잖아. 근데 이게 날짜가 지나버립니다. 그죠? 12월 말이 돼서 또 시가 생겼죠. 요게 이제 시가가 뭐가 됐죠? 취득 원가를 시가로 또 금액이 변동이 생기잖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 인식 시에 했을 때는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해도 될 거고, 여기서는 그죠? 요 당시 여기 뭐가 되죠? 결국 시가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3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니까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이네. 3번. 그럼 매도네. 매도는 취득 시에 비용은 취득을 어떻게 하죠? 플러스 하잖아. 그런데 그게 비용 처리한다 하면 틀렸네. 요게 잘못됐네. 그죠? 확실히 잘못됐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10번 문제, 그 10번을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가 조금 전에 풀었던 거 비슷한데, 이 문제가 감정평가사의 기출문제입니다. 해와 조금 복잡지만은 뭐 거의 어렵진 않습니다. 해, 달, 별, 땅.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지금 그 아래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02년도가 주어졌으니까 지도 걸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럼 1년도 말에 시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48만 원이고, 여기는 얼마죠? 66만 원이고. 그죠? 여기는 92만 원이고, 여기는 126만 원입니다. 그죠? 이 금액들이 X 2년도에 와서 얼마가 됐죠? 50만 원 됐습니다. 또 얼마가 됐죠? 35만 원 됐습니다. 여기는 없어졌고, 그죠? 그리고 이건 얼마가 됐죠? 148만 원이고.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제 주어진 자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는 달의 주식을, 이 회사가 이제 하늘 회사입니다. 하늘. 회사 이름이 하늘이네. 그죠? 달의 주식 중에서 40%를, 이 달의 주식 중에서 40%를 팔았답니다. 이 중에 40%, 요 중에서 40%입니다. 40% 얼마죠? 26만 4천 원을, 이것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4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뭐가 생겼죠? 처분이, 그렇죠? 얼마? 13만 6천 원 생겼네. 이렇게. 그죠? 알겠죠? 그럼 달의 회사 여기에서 40%를 팔고 몇 프로 남아있죠? 여기 지금 얼마 남아있죠? 60% 남아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60% 남아있다. 아셨죠? 또 계속 보세요. 별의 주식은 전부를 93만 원에 팔았다면 요거는 전부 다 팔았네요. 그죠? 별의 주식은 92만 원짜리를 94만 원에 팔았다. 그럼 팔았으면은 92만 원짜리를 94만 원에 팔아서 이익 얼마 생겼죠? 2만 원. 결과적으로 처분이익은 얼마가 생겼죠? 15만 6천 원 생겼습니다. 그죠? 생겼고, 다음. 그리고 이때 평가이익, 처분이익과 평가이익 미치는 영향 물었으니까. 자, 요건 끝났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평가이익을 해볼게요. 보세요. 48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습니다. 2만 원 올랐네. 평가이익. 다른 39만 6천 원짜리가 35만 원 됐으니까 내렸네. 그죠? 얼마가? 4만 6천 원. 이거는 다 팔고 없고, 126만 원짜리 1에 팔았으니까 요거는 이익이 생겼다. 그죠? 얼마가? 22만 원.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걸 계산하고 나니까 평가 손실이 얼마 남죠? 24만 6천 원. 그죠? 24만 6천 원 손실 생겼다. 이제 알았네. 요거 손실, 요거 이익입니다. 그죠? 요거는 처분이, 요거는 평가 손실이 생겼다. 그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익이니까 15만 6천 원 이익이고, 요거 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손실이 얼마 남죠? 9만 원 남겠네요. 그죠? 따로따로 계산하면 처분이익은 15만 6천 원, 평가 손실은 24만 6천 원인데 요걸 상계해버리면은 마이너스 9만 원 남습니다. 그죠? 예. 결과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미쳐 영향은 9만 원, 예. 9만 원인데, 예. 금액이 어디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10번 문제 9만 원 가는 거 없잖아. 그죠?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48만 원, 66만 원, 92만 원, 126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35만 원이고, 148만 원이다. 그죠? 달의 회사 주식 중에서 40%를 40만 원, 요 중에 40%니까,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이익은 13만 6천 원. 맞죠? 그죠? 맞고. 그 다음. 또, 별의 주식을 93원에 팔아서,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2만 원 이익 생겼네요. 그죠? 그 이익은 15만 6천 원 생겼다. 그죠? 아, 여기서 잘못했네. 요거 잘못됐네. 자, 보세요. 48만 원이 50만 원 돼서 플러스 2만 원 맞잖아.
요게 요래됐으니까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맞죠? 그죠? 이거는 올랐는데 제가 마이너스 잘못했네. 그죠? 이게 플러스인데. 그렇잖아요. 요게 요래됐으니까 금액이 올랐잖아. 그냥 플러스 22만 원입니다. 그 계산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요게 지금 얼마죠? 24만 원에서 빼버리니까 19만 4천 원. 그죠? 이렇게. 그 이제 19만 4천 원인데 요게 플러스고 요것도 이익이잖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9만 4천 원에다가 15만 6천 원 더하니까 35만 원 나오겠네. 그죠? 요 15만 6천 원에다가 19만 4천 원 하니까 35만 원 맞네. 그죠? 예. 맞습니다. 15만 6천 원씩 맞습니다. 35만 원. 정답. 예. 답이 나왔네. 그죠? 예. 플러스 맞고 표기가 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번에 11번. 예. 11번 문제. 요 문제는 뭐죠? 지분법 나왔네. 그죠? 지분법. 예. 자, 지분법 한번 보세요. 우리 지분법은 이제 이거잖아. 그죠? 취득을 하고, 자, 열어볼까요?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익을 어떻게? 플러스. 배당은 어떻게? 마이너스. 자네. 그렇죠? 예. 자, 보세요. 11번. 예, 30%를 35만 원 주고 샀다. 요거는 30%네. 그죠? 지분율이 30%. 35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계속 보세요. 보니까, 이익이 20만 원 생겼다. 20만 원에 30%. 얼마죠? 6만 원 플러스 30%니까. 그죠? 다음에는 그 배당을 얼마 했죠? 10만 원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30% 얼마? 3만 원 빼고 끝났네. 그죠? 예, 답 얼마고? 48만 원이다. 그죠? 예. 플러스 38만 원.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관계기업 투자주식 38만 원이고 지금 요거 얼마고 두 개 물어봤습니다. 이건 얼마? 6만 원이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예. 자, 이제, 예, 하나는 이제,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뭐 중복되는 거니까. 예, 6월 30일에 1200만 원의 현금 대가를 지급하고 K사 주식을 취득했다. 다음, 인식할 손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보면은 예, 주식을 1200만 원 주고 취득했다. 그죠? 1200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했다가 A 보세요. 이 회사가 2001년 말에 시장 가치가 1320만 원임을 확인했다. 요거는 X1년도 6월 달에, 그리고 X1년 말에, 그죠? 이 시가가 얼마였죠? 1320만 원이더라.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단기입니다. 그죠? 문제가 단기. 그 다음 B를 한번 보세요. 대한회사가 임의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 자, 우리가 단기에서 매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죠? 드문상. 그죠? 시장성을 상실하거나 기업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인데, 그게 자료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는데 임의로 변경했다. 임의로 변경한 거는 기업 회계에서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요거는 인정 안 한다. 그럼 B는 X. 알겠죠? 예, 인정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짜 보니까 C를 보세요. X 2년 말에 이 가치가 얼마 됐죠? 1280만 원 됐다. 시가가. 그럼 지금 묻고 있는 말이 뭐죠? 예, X 2년 말에 이때 평가 손익 얼마냐? 요때는 요게 요래됐다, 요게 요래된 거잖아. 단기니까, 그죠? 요게 요래됐으니까 1320만 요래돼서 내렸네. 얼마가 내렸죠? 40만 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평가 손실이 40만 원 생깁니다. 다음 15번. 15번 딱 보니까 그것도 무슨 법이죠? 지분법 나왔네. 그죠? 지분법은 이거. 취득 원가에다가, 그렇죠?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빼고, 여기 지분법이다. 그죠? 자, 보세요. 15번. 15만 원 주고 샀다. 취득 원가는 15만 원, 지분율은 몇 프로? 20%다. 그죠? 20%. 자, 계속 한번 보세요.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17만 원 생겼네. 17만 원에 20% 얼마죠? 그렇죠. 34,000원. 그죠? 더하고. 그리고 배당을 얼마 했죠? 10만 원 했네. 그죠? 10만 원에 20% 얼마? 2만 원. 그럼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죠? 기말에 잔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이게 잔액 얼마고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16만 4천 원. 그렇죠? 정답. 예, 16만 4천 원이다. 예, 다음 이제 16번 문제는 그 이제 이론 문제인데 지분법의 이론 문제입니다. 예. 자, 우리가 요걸 잠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분개하는 건데 이거 이제 지분법을 분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지분법은 우리 뭐죠? 관계기업 투자잖아. 그죠? 관계기업 투자, 이건 자산 계정입니다. 현금 주고 사왔다. 그죠? 그럼 현금이 나갔겠죠? 이렇게. 이익이 생겼으면은 관계기업 투자 계정이 증가됩니다. 그죠? 증가되고 이걸 우리는 지분법 이익이라 이랍니다. 지분법 이익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건 배당금 받았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현금 들어간 것만큼 내 자산 계정에 그만큼 감소를 시켜버리죠. 그죠? 관계기업도 이런 식으로.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더하고 배당 받은 거는 뺀다. 그죠? 요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6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서울에 사는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 관계기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 계정을 안 하고 여기에다가 뭘 했다?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수익으로. 즉 이거는 이 말이죠. 그죠? 자산에서 대별에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를 수익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겠죠? 예. 그럼 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요걸 요렇게 잘못했답니다. 요래 했다면은 자산의 감소잖아. 그죠? 자산의 감소를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관계기업 투자할 것을 갖다가 배당금 수익했다는 것은 요 계정에 원래 들어가면은 자산의 감소가 돼야 되는데 수익의 발생으로 했다. 요게 미치는 영향 묻고 있잖아. 자, 자산의 감소를 시킬 걸 감소를 안 했으니까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은 커져 있습니까? 적어져 있습니까?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져 있죠. 뭐 수익은 없어야 돼. 원래 수익이 없는데 들어와서는 결국 수익도 커져 있죠. 그렇잖아. 자산이 커졌으면 이익도 커지고 수익이 커졌으면 이익도 커진다. 지금 이제 문제에서 그거 보니까 관계기업 투자계정, 요 자산계정은 어떻게 돼 있죠? 커져 있고 과대, 그렇죠? 과대 찾고 이익은 어떻게 돼 있죠? 자산이 커져 있으면 이익도 커져 있죠. 과대, 그렇죠? 그럼 이익이 커지면 이익잉여금도 과대. 답은 1번입니다. 예,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류가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요 계정으로 할 걸 요걸 했다는 것은 자산의 감소를 수익의 발생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거죠. 자산에서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은 커져 있고, 자산이 커져 있으니까 이익이 커져 있고, 이익이 커져 있으니까 이익잉여금도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조금 요조는 약간 문제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아무튼 이래 해서 조각 문제까지를 다 풀어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주식, 여기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상 부분입니다. 현금, 예금 다음 시간에 외상 할 겁니다. 예.